KFA 향한 경고 유인촌 장관. 정몽규 회장 사연임 불어.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유인촌 장관은 7일 국회 문체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축구연맹이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은 위례적인 절차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감사는 아직 안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고 덧붙였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연임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잊지 않았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을 수락하면 받아들일 것이냐? 는 질문에 유인촌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것도 안 되면 스인을 불허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어 감사 전에도 감독 선임 절차가 불공정하다면 다시 밟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 과정은 유효하다. 위민은 변하지 않았다. 며 홍명보 감독과 관련한 언급도 있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이슈를 몰고 다니는 중이다. 주먹구구식 일처리를 바탕으로 한 졸속 행정. 정몽규 회장의 사선 도전. 감독 선임 절차 불공정 의혹 때문이다. 여론이 거세지면서 철회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작년 3월 승부조작범이 포함된 축구인 100명 사면 추진과 독단적으로 과정을 생략한 숲이 아닌 나무만 바라봤던 위르겐 클린스만 선임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를 보유하고도 아시안컵 졸전과 설마라는 안주와 안일함에 사로잡힌 대처로 황선홍 감독의 A대표팀, 올림픽팀 지휘 겸직이라는 선택까지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몽규 회장은 사선 도전의 뜻이 있다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5월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으로 출마해 선출됐고 오는 10월 서울에서의 AFC 시상식 개최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대한축구협회는 A대표팀 사령탑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외국인 후보가 우선순위였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불공정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등이 증인으로 불러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했다. 정몽규 회장은 현안 질의 자리에서 최근 행보가 사선 도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에 모든 축구 활동이 연임을 위한 일이라는 말엔 동의할 수 없으며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고 답했다. 이어 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거취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정몽규 회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선발하지 않은 지원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외국인 외 국내 지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 언급했다. 이어 논의 과정이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려지고 공공연히 논의되면 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결코 건설적인 과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현안 질의 이후 지난 2일 대한축구협회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고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임생 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감독 추천 권한이 없었다. 7월 5일에 있었던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 달랐다. 사전 인터뷰 질문지도 없고 참관인 없이 자택 근처에서 진행했으며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하고 요청했다.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축구협회는 정혜성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이임생 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꼬집었다. 문체부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 관련 자격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감독을 추천하고 면접을 봤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만 직접 찾아간 것은 다른 후보와 비교해 특혜 논란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중간 결과 발표 이후 피파로부터 공문이 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파는 가맹국은 모두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피파는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던 가맹국을 향해 국제대회 출전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려왔다.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2015년 자국 체육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법률을 개정했는데 피파는 쿠웨이트 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해 국제대회 출전권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 모두 몰수패 처리를 당하기도 했다. 작년 3월에는 이스라엘 대표팀의 입국 문제로 정치적인 갈등이 생겨 피파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U20 월드컵 개최를 박탈하기도 했다. 유인촌 장관도 이를 위식했지만 위례적인 절차라며 계속해서 대한축구협회의 국정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 시절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2. 요르단 소집 전 펄펄 난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미소 짓는 홍명보호 10월 A매치 2연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주장 손흥민, 토트넘, 이 부상으로 빠진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들의 활약이 반갑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 한국 시간부터 요르단 암만에서 소집해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2연전 준비에 돌입한다. 한국은 10일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단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이어 15일에는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조별리그 4차전을 갖는다. 지난달 B조에서 약체로 평가받는 팔레스타인, 서울, 오만, 원정, 과위 2연전에서 1승 1무로 아쉬움을 남긴 홍명보 입장에서는 난적 요르단, 이라크와의 2연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표팀은 소집도 하기 전에 주축 손흥민의 부상이라는 악재를 맞이했다. 손흥민은 대표팀의 주장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동료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오만전에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전술적인 면에서도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대표팀은 손흥민이 부재한 상황에 대한 플랜 B가 필요한데 다행히 핵심 선수들이 소집 전 좋은 컨디션을 자랑했다. 유럽파들이 주말 경기에서 나란히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이 고무적이다. 최근 대표팀에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 잡은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은 소속팀에서 후반 45분만 뛰면서 슈팅 1개, 기회 창출 2회, 패스 성공률 91%를 기록했다. 후반 8분에는 정확한 크로스로 마르키뉴스의 헤더 슈팅을 도왔는데 공이 골대에 맞고 나와 아쉽게도 어시스트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강인은 앞선 경기들에서도 측면 공격수는 물론 중앙 미드필더, 가짜 9번, 공격수까지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소속팀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키플레이어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대표팀 수비 중심인 김민재, 바이에른 미는 또 좋은 활약을 펼쳤고 골까지 넣으며 사기를 높였다. 김민재는 이날 프랑크푸르트와의 원정 경기 3에서 3무에서 코너킥 대 선제골을 터뜨렸다. 더불어 상대 진영에서 20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는 등 전체적인 패스 성공률 92%로 공격에 큰 힘을 보탰다. 수비에서도 자기 역할을 했다. 극단적인 공격 축구 전술 탓에 미넨이 3골을 허용했지만 김민재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9개의 리커버리, 패스 차단 또는 루즈볼 획득을 기록했다. 또한 이번 태클을 시도에 모두 성공했다. 홍명보의 중원을 책임지는 황인범, 페에노르트는 새로운 팀에서 마수거리 골을 기록했다. 황인범은 6일 트벤테와의 홈 경기에서 왼발로 중거리 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2에서 1승리를 견인했다. 더불어 공수에 걸친 연결고리 역할을 한 황인범은 9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며 팀을 조율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이재성, 마인츠, 과정우영, 우니온 베를린은 비록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선발 출전하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했다. 손흥민의 빈자리를 대체할 자원으로 꼽히는 배준호, 스토크와 엄지성, 스완지 또 꾸준히 선발 출전하며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